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팀이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 임대주택보다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였나요? 그 주택 구입비 부담을 이전보다 좀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 잘 살피면서 부동산 대응 전략 좀 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끝도 없는 궁금증들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시는 거 괜찮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고민 상담 해결해 나가볼까 합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여의도에는요, 오늘 왼종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지금 지금 시간 되니까 또 빗줄기가 좀 굵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럴 때마다 막걸리에 파전이 그렇게 생각나는데요. 대표님 혹시 비 오는 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무 운치 있는 얘기고요. 덧붙이자면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 네, 이라는 노래도 한곡 생각나고요. 좀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한 잔 막걸리를 하게 되면 2차로 또 노래방 가게 되죠. 네. 근데 혹간 많은 분들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은 우산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자, 하지만 네네. 뭐 더 하실 어쨌든 말씀 있으세요? 뭐 이 비가 오든 아니든 조금 이렇게 시즌 자체가 네. 휴가 기간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가 식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이 있으면 좀 말끔하게 씻어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이윤환 대표, 박소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도 여러분들께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을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일산동 네. 동문 5차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저희가 동탄 2지구 네네. 그 남동탄 쪽에 그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그쪽에 그 남동탄 앞으로 향후 전망이랑 그 저희 2016년 8월에 이제 입주인데 네. 쯤 해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약 2년 뒤쯤이네요, 그러니까? 네, 매도를 네.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쪽 주변이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더 있는지 네. 없는지 전세를 놓고 가면 어떨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남동탄 쪽에 그쪽에 향후 전망은 좀 어떤지요? 네. 지금 지금, 순환도로가 네. 아파트 분양받은 바로 옆으로 산 그 터널로 해가지고 지나가거든요. 아, 정말요? 동탄 쪽이요? 예, 동탄.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님, 동탄 이기 신도시 그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금강 펜테리움이요. 금강 펜테리움 하고 네. 지금 거주하신 곳은 일산동에 있는 동문 5차 아파트. 네, 네. 두 개 물건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일산동에 네. 거주하시다가 좀 새 아파트로 이렇게 동탄 네. 2기 신도시로 네. 좀 이렇게 옮겨 다니시게 되는데 일단은 그 축하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2016년도에 입주되는 건데 네. 일단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네.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11만 5천 세대입니다. 네. 자, 이쪽 이 수도권 남부에서 위치하는 그 동탄 2기 신도시의 입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수요층들의 흡수력 하면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동탄 신도시 내에서도요. 네. 조금 이렇게 발전이 꾸준히 더 되고 가격도 조금 오른다라고 한다면 KTX 동탄역 쪽을 네. 중심으로 한 그 시범지구들이 아무래도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리베라 그
네. 골프장 아래쪽에 위치한 네. 곳인데 예. 입지적으로 따져서는 그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또 이 그 거주 환경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쾌적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격으로도 분명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거주를 기분 좋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고 계신 일산동에 네. 앞으로 2년 후에 전세를 주고 가실 것이냐 아니면 팔고 가실 것이냐. 자, 이 부분인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팔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 예. 지금 그 일산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따져서 네. 이 그 고양시 그 일산구의 일산동이에요. 예. 예. 자, 근데 그 일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봤을 때 이 3호선 라인이냐 3호선 라인이 아닌 곳이냐의 어떤 거주 환경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3호선 주변 같은 경우하고 일산 호수공원을 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아파트 평형도 대형 평형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하는 데 있어서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네. 네. 교통 환경 물론 지금 사시는 곳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네. 가격 편차적으로는 거의 여기 쪽이 60%다. 그러면 거기가 90%, 10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산 내부에서도 지금 일산동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은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이쪽 그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꾸준히 거주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네. 조금 이제 다른 방향 쪽, 즉 그 교통이 조금 멀다 하더라도 운정신도시도 있고요. 아, 예. 은평 뉴타운 옆에 삼성지구도 있고요. 네. 자, 이런 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여기 있는 수요층들이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초기에 이게 일기 신도시로 출범을 했을 때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분당하고 비슷했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이주 수요가 옮겨가면서 어떤 부동산 시세마저도 강남권 내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천당 아래 분당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탈바꿈이 된 상황이고 네. 일산 같은 데는 처음은 분당하고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 강북의 수요층이 옮겨 타면서 네. 강남하고의 좀 벌어지는 현상. 단지 그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집중화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단점마저도 좀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이 일산 내부 안에서도 1등이 아니고 있는데 네. 즉 지금 탄현동이라든지 일산동이라든지 중산동 같은 경우는요. 이 교통 환경은 그 경의선을 타고 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여건상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일산의 3호선 라인 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항상 열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좀 실속 있게 사는 측면을 선택하지 나중에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2년 후쯤에면 반드시 매도를 하고 동탄 예. 2기 신도시로 기분 좋게 옮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해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2년 뒤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사 가는 쪽에 네. 바로 아파트 옆으로 그 아까 뭐 뚫린다고 하셨던 거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거기를 네. 지나거든요. 네네. 그 산 터널로 해서 그 괜찮나요? 그게 뭐 최근에 이게 예, 일단 뚫리는 교통 계획은 길인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태가 뚫린다고 해서 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단 동탄 전체적인 교통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기분 좋게 이사를 가세요. 네. 예, 다른 건 너무 생각 많으시면은 네, 네. 예, 이런 게 그렇습니다. 내 집이라는 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뭔가 약간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 교통 계획이라는 게 그런 아파트
단지 형태에서 이격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네. 마시고요. 혹시나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나중에 추후에 방송 이후라도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네.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매물을 궁금해하실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아이, 성파 마천동에 네, 네. 7년 전에 연립주택을 하나 했어요. 네, 네. 전 모르는데 조카가 그쪽에서 공인중개사 해요. 그래가 서울 사주니까는 하라고 해가지고 오면 서울에 와야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지금 무산된 것 같아요. 재개발도. 아하. 그거 이제 재개발되면 이제 아파트 그때 조금도 다 하고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나이도 많고 세월은 자꾸 가고 어떻게 될지 영 가망이 없으면 팔려도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되나 하고 해가지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연립주택 마천 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번지수 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번지. 이 연립주택의 네? 2007년도에 아, 번지수요, 시청자님. 주소. 거주지요. 주소. 내가 거주하는 데는 여기 안양인데요. 군포. 시청자님, 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연립주택 혹시 예, 예. 구체적인 그 번지수 알고 계세요? 뭐 몇 다시 몇 124에 8번지요. 124-8번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뭐 재개발 얘기했다가도 또 기대감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또 시간만 지나니까 더 걱정돼서 전화 주셨는데 네, 일단 대표님의 맞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지번을 찍어 보니까요. 예. 지금 이 거여마천 지구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강남 3구 내에서 유일한 그 뉴타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또 예. 바로 옆에 이제 미래 신도시도 있고 예. 어쨌든 뭐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지금 번지를 찍어 보니까 거여마천 지구 같은 경우는 거여동에 2-1구역, 2-2구역 하고요. 마천동에 예, 예. 1, 2, 3, 4구역 그리고 시장 재개발이 있는데 네. 추가로 편입될 곳이 성당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지금 포함된 구역인데 거기가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두 군데 거여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구역이라는 곳하고 네. 그리고 마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처럼 이제 성당 구역으로 돼 있는데 예. 일단 원래는 이 지역 자체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주 여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요. 예. 워낙 서울시 내에서 이만큼 공기 좋은 데는 없다 할 정도로 좀 생활하기엔 좋은데 문제는 1, 2, 3, 4구역 자체의 어떤 재개발 구역 자체도 지금은 조합 설립 단계에도 못 미친 상태에서도 지금 아직 사업 진행이 조금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거여동도 마찬가지 사업도 관리 처분이 빨리 나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입지나 여러 가지 좋은데 일단은 사업 속도 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오히려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더 지금 약간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방향이. 왜냐하면 우선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거래가 되고요. 그런 단독주택을 새롭게 빌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그 빌라의 새로운 분양 시장이 탄생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서서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이쪽 지역 여건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내년 정도 됐을 경우라면은 어떤 여건이 또 있냐면 일단 미래 신도시가 내년 정도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주도 하고 조금 더 여건 개선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효과를 이쪽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전혀 안 될 겁니다.
네. 워낙 그 거여마천 뉴타운 내부에도 그렇고 그 인근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히려 거여마천 뉴타운을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 오금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 좋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좀 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 플러스해서 미래 신도시에 대한 입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약간 거래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 내년 정도를 일단은 바라볼 것이고 내년 정도에 거래되는 금액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내가 얼마에 샀는데 아마 7년 전에 샀다는 금액하고 지금 매도를 하는 금액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가 유리할 건지 그래서 손해는 조금 감수하겠지만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털고 나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때는 내년 정도에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금액 산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의 반토막 얘기 진짜 지금 정말- 나이가 많아요. 네? 지금 나이가 많아요. 70이 넘었거든요. 아우,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 일단 내년에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올라가는지 또 거래는 좀 잘 되는지 일단 분위기 봐서 함께 또 고민하면서 해결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좀 고민 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쪽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저 광명에 사는데요. 네. 2009년도에 음. 빌라를 하나 매수해서 지금 예. 거주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재건축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도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하,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니까, 앞 시청자님과 예, 비슷한 예. 케이스네요. 네, 네. 예, 저희가 좀 비싸게 좀 음. 매수해서 예, 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하. 재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하안 주공아파트 8단이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네. 혹시 거기도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먼저 광명에 있는 그 빌라 번지수 알려주세요. 예, 광명일동 네. 76-8요. 70 6-8. 6-8번지. 네, 네. 점검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마천동에 또 2007년도쯤 이제 주택 어떤 재개발 기대감으로 사신 거랑 똑같은 식으로 아마 그때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지금 광명 뉴타운 자체가 23개 구역 중에서요. 지금 이미 밤이 주민 투표 결과 해제 쪽으로 지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도 사실은 지금 주민 투표를 하게 된다면 해제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이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런 뉴타운 지역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외지인들보다는 일단은 내부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평가받는 금액하고 내가 내야 될 평가받는 금액이 작고요.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뉴타운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여론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2구역이거든요. 예, 예. 예, 2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해제를 조금 앞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아, 예. 여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해제될 경우에 단독주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빌라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런 새로운 빌라들이 이렇게 신축 빌라 분양이라는 시장으로 해서 좀 거래가 왕왕되거든요. 그때 그런 빌라 가격 대비해서 좀 아무래도 노후된 빌라니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은 사실은 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지금 하안동 쪽에 보고 계신다는 8단지라고 하셨죠. 주공 8단지. 예, 예. 거기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게 지금 어떤 집을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셨나요? 아니면 사실 계획에 있으신 아, 건가요? 저희가 여기 광명동 그 빌라를 매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제가 지금 네. 보고 왔거든요. 계획을 하시는 거죠? 보고 네. 왔고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거의 뭐 계약했다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네. 그 아까 지금 갖고 있는 그 광명 그 뉴타운 그 시가지죠. 예. 여기하고 이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이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아래로 내려가면 소화지구, 택지지구들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따진다면 하안동의 입지로 따진다면 이 그 구시가지 그 다세대나 그 빌라 밀집 지역보다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육 환경도 좋고요. 거주 환경도 좋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거주하면서 집값이 좀 올라서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조금 의문스러울 텐데 예. 일단 여기보다는 저는 철산동 쪽에 있는 7호선 라인변에 있는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물론 시세적으로 따진다면 하안동 쪽이 더 좀 낮고 철산동 쪽이 조금은 높을 테지만 일단은 그 이쪽 수요층들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냐면 철산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미 재건축된 아파트들도 있고요. 재건축되어질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꾸준히 새로운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와 헌 아파트가 같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헌 아파트가 이렇게 새 아파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새 아파트도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하안동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안동 밑에 또 소아 아까 택지지구가 있는데 소아 택지지구는 2000 후반 연도 또 2010년도 이쯤에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 여기에는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하안동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평가로이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려면 철산동이라든지 소아지구라든지 이런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나서 후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면 내가 거주하면서 시세가 좀 자꾸 올라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약을 안 하시고 조금 막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철산동에 11단지라든지 12단지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12단지라든지 13단지 같은 경우는요. 좀 단지도 크고요. 지금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들여다보시고 이쪽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네, 시청자님 일단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하시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시에서 박원순식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 박원순식 공공주택 공급 계획. 대표님, 이거 뭐 시장에 정말 미칠 만한 영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박원순식 공급 계획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주택의 형태가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직하면서 현재까지 봤을 때 8만 호에 대한 임대주택을 거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8만 호를 임기 내에 또 4년 남았으니까요. 또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9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하. 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임대 공급 계획이 8만이라는 부분이 주택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거하고 매매 금액하고 이렇게 좀 합쳐져서 희석이 되지 않느냐, 즉 집을 더 안 사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 안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나중에 가겠다라는 계획을 안고 했을 때는 그게 반영은 될 수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숨어 있는 틈새 그 사안을 놓고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 게 좋냐, 어떤 식이 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분야일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8만 호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까지 S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그런 형태는 SH공사의 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좀 민영주택이 좀 이런 그 임대주택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다면 재개발 네. 재건축 현장 같은 데서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임대주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어디냐, 개발 예정지를 갖고 들여다보는 게 틈새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4년 하반기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세워드립니다. 8월 9일 토요일, 11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이 무산되자 토지주들이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이견이 심한 이 공영 개발 방식 대신에 민영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자로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공식 해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구룡마을 개발 사업. 개발이 무산되자 이번엔 토지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관주도의 개발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영 개발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모든 토지주들이 혼연일체가 된 합한 모든 방식을 우리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시청과 구청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적의 3회 보금자리를 명확하게 보장해주고 조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토지주들끼리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토지주협의회는 토지주 109명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간개발 제한의 법적 요건을 갖춘 상황.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영개발 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안이 반려될 경우 법적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 목소리로 민영개발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민영개발은 더 이상 검토 대상도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이미 그때는 안 된다라고 다 결론이 난 상태예요. 더군다나 강남구는 지금 환지 방식이 개발 이익이 토지주단에 돌아간다 해서 여태까지 환지 방식을 반대해왔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토지주들까지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구룡마을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3%포인트 오른 60%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지방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혁신도시에서만 6천여 가구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올해 남아있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모두 6,058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4개 단지 3천여 가구로 가장 많고, 광주 전남 혁신도시 2개 단지 1,800여 가구, 전주 완주 혁신도시 1개 단지 600여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2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두 분의 미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수희 소장님 만나뵐게요. 오늘 이제 부동산 가이드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포부도 한 말씀 듣고 싶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매물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복합 개발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합정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합정동 갈 거고요. 이제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이요. 소장님, 근데 미녀 전문가인데 왜 오셨어요? 저 미녀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오늘은 강남의 중심이죠. 그래서 지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인데도 불구하고요. 수익률이 10%가 넘는 곳입니다. 대치동과 삼성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대치동으로 저희 가볼 겁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올게요. 강남구 대치동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2003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 금액 3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자, 대치동 가겠습니다. 3룸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 갖고 오셨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중심이고요. 사교육 번지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사교육의 중심지이면서도요.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능역, 그다음에 한티역, 대치역까지 모두 3개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 매물은요. 이 입지가 바로 이 한티역, 롯데백화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예전에요. 지금 현재 자리평 사립고, 그래서 많이 대치동의 학원가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지금 현재요.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요. 지금 현재 다시 파락군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새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다시금 집가가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 매물이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제일 최대 수혜지라고 하면 강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LTV와 DTI가 상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요. 자, 재건축이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로 이 대치동에 있는 매물은요. 인근의 구마을이죠. 대치동 구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약 750세대가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와 또한 주변 재건축에 따른 집가 상승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치동 하면 학군 메리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입지 여건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분당선 한티역의 도보 5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치역과 2호선 선능역까지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수한 입지 요건 중에 하나가 테헤란로와 접해 있습니다. 테헤란로와 접한 곳은요.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자, 밑에 롯데백화점 그 주변으로는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주거지역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학원가에 위치한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다.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업무지구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전월세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니들 굉장히 극성해요. 원룸 같은 경우에 월세가요. 보증금 1,000만 원에 150에서 180. 그러니까 전용 면적 10평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세가 비싸게 나가는 곳이고요. 특히 이런 여름 성수기에는요. 6개월 전에 미리 예약이 됩니다. 자, 풀옵션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방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역으로 유학을 오거든요. 방학 시즌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사고라든지 외국어 고등학교 지금 방학 시즌이거든요. 지금 3주 동안, 3, 4주 동안의 그 방학 시즌에 단기간에 빌리는 금액은요. 200만 원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한국의 교육열
정말 이렇게 또 접해드리니까 또 실감하게 됩니다. 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지역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이주수요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뭐 음마 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뭐 성경 아파트, 현대 아파트, 미도 아파트 등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한 곧 이주 시작하는 곳은 바로 개포주공원과도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도곡로를 따라서 보면은요, 바로 이 개포주공원과도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 수요를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의 구마을이죠. 대치동 1지구에서 4지구까지 모두 750세대가 움직이는데요. 이런 재건축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사진이 옆에 계속 나왔거든요. 네. 봤는데, 좋아요. 네. 특징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본 건물 같은 경우 2003년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2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고요. 확장을 했습니다. 베란다 한쪽을 확장을 했고요. 모두 남향으로 8세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치가 뛰어난 곳인 만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비싼 곳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은 너끈히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2천만 원 들었는데요.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18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 대출 이자를 제하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요, 무려 16%가 되는데요. 대출 이자 제하고 월 수익 110만 원, 실투자금 8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연수익 1,320만 원에 연수익 1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대치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소장님 어떤 분들한테 이 매물 한번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4평 아파트 경우에 전세가가 6억이 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주를 못 하시는 지방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들 학군 수요 때문에 대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세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선점하셔서 주택 하나 마련하시고요. 차익 실현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변에 특히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뉴페이스 이해나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번엔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투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6호선 합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2014년 7월 준공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이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 임대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자, 이수희 소장님의 추천 포인트 점검해볼까요?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호선, 6호선 합정역을 도보 3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거 하고요. 근처에 상업지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의 확장으로 인한 가치 상승의 여력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속해 있는 합정동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복합개발이나 그런 업무지역이나 상업지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실 없는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한 곳이고요. 주변에는 복합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정동 균형 촉진 발전 지구나 또 상암 DMC 임대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걸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액 투자가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인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셔서 연수익률 10%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 전세가도 높기 때문에 융자 없이 2,500만 원으로 마포구 중심지인 합정동에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매력적인 매물 지금 잡아라 라는 말씀이세요. 자, 입지 여건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합정동에 어떤 입지 여건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2호선, 6호선 합정역 도보 3분이고요. 근처에 또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은 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대교 그리고 성산대교를 통해서 내부 순환로를 통해서 주요 업무지인 여의도 그리고 공덕, 용산, 시청 등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강남하고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의 이동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처에는 또 환경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보시면 뭐 한강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월드컵 공연이라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난지도 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까지 굉장히 잘 맞춰진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권은 정말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세나 폴리스를 포함한 합정 상권, 그리고 요즘엔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홍대 상권까지 누리실 수 있는 최대 상권을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처에는 수준 높은 초중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내노라는 대학군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대, 연대, 이대 이렇게 포함해서 많은 대학가의 또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마포구의 4대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지 여건이나 주거 환경 그리고 환경적인 요건까지 굉장히 많이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는 계속적으로 최대로 좋은 조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입지 여건들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듣고 싶어요. 이 합정동 하면 주변에 그 합정균형 발전 촉진지구인가요? 뭐 네. 그거 뭐 계속 이제 뭐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마포구는 복합 개발의 1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 중에 이제 합정역 같은 경우는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지구를 해서 1구역부터 지금 쭉쭉 해서 지금 6구역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1구역이 개발이 됐을 당시에는 5년 전에 개발하기 전에보다 5년 후인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지가 상승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본 매물 위치에 바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3구역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가 거쳐지고 나면 1구역 같은 가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매물 근처로 해서는 또 상암 DMC가 있습니다. 첨단 IT 그리고 방송부,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배우 주거지로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수색부터 상암까지 이어지는 복합개발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다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고용되는 고용 인원들도 배우 주거지로서 이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여유가 가치 상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거 환경, 업무 이런 거를 많이 확충을 하면서 또 환경적인 요건까지 굉장히 잘 축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단일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단일리 발전소는 이제 지하화가 들어가고요. 지상으로는 공연장, 도서관 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적인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공원이라는 것, 환경적인 요건까지 굉장히 잘 맞추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지구에서도 관광, 쇼핑,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오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켜줄 수가 있겠고요. 관광 인프라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과연 이 매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층들이 좀 자리 잡고 있나 이게 또 이제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상인들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많은 이제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에게 보시면 전철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네. 2호선 아니면 6호선. 그렇죠. 근데 지금 신규로 지금 떠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의선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역을 다 품고 있고요. 대학가가 무려 지금 9만 명 정도, 그리고 상암 DMC 고용인만 해도 8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복합개발 확충되고 상업시설 확충이 되면 고용인원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요. 임대 수요는 지금 굉장히 탄탄하고요. 앞으로 또 외국인들이 공항철도라든지 그리고 관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오시고요. 오시면서 또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늘어나는 임대 수요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올라갈 수 있는, 향후에 임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요가 풍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 들여다볼게요. 특징은 어떻고 가격은 어떤지 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디자인 마포구에 맞춰서
외관, 내관 굉장히 깔끔하게 빠지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방범을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CTV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방범 설치를 했고요. 앞쪽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 주차는 또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에 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채광이나 그리고 환경적인 요건 굉장히 맞춰주고 있고요. 앞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채광 환경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가격은 진짜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 하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나는 융자를 필요 없다 해서 전세를 맞춘다면 전세가는 1억 8천5백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1억 8천5백을 맞춘다면 정말 소액인 2,500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만약에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3천에 80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융자를 활용하시게 되신다면 1억 4천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내고 나셔도 지금 LTV나 DTI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 때문에 이자를 내시고 나서도 수익률은 4천만 원 투자에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가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마지막 매물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동으로 함께 가시죠. 삼성동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2002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금액 9억 원, 임대금액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빌라형 아파트. 소장님, 이번엔 매물은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고 오셨어요? 삼성동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바로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요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는데요. 수익률이 12.49%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고급 빌라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거 선호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바로 이태원하고 이 강남인데요. 특히 이 삼성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업무지구하고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공원, 쾌적한 그 주거 환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외국인이 좋아하는 렌트 주거형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수익률이 12.49%,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월세 이자 제하고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개발 호재가 다분하거든요. 강남이라고 강남으로만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몰린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 없는 텅텅 빈 곳에 기반 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역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은 이미 지가가 오른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재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이렇게 매력이 철철 넘치는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 살펴볼까요, 소장님? 입지 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치동, 압구정동, 청담동 다 이렇게 모두 둘러싸인 고급 주거 지역이거든요. 대통령의 자택이 있을 만큼 주거 환경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9호선 연장선이 곧 있으면 개통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분당선 연장선과 7호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고요. 특히 코엑스몰이 가깝기 때문에 삼성역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발 호재까지 겹치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가 모두 24,000평 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까지 모두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단지를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입 인구와 거기에 따른 인구 이동을 조사해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일산에서 시작하는 그런 킨텍스에서 시작하는 GTX가 삼성역까지 연결되고요. 또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의정부까지 도달하는 수서발 KTX까지 연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역 못지않은 교통망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입지 여건에서부터 주변 지역 개발 호재까지 점검을 해봤어요.
건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빨리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좀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2002년 준공된 고급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상 5층입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미 주인이 3년 전에 이사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완비하고요. 렌트를 주기 위해서 이미 고급 가구를 다 맞춘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하시게 되면은요, 손 하나 보지 않고 수익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이 매물 자체가요, 좀 저명하신 분이 소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은 주인이 하겠죠. 네. 지금 사진 쭉 봤어요. 네, 방 4개예요. 아, 방이 4개나 돼요? 드레스룸 따로 있고요. 욕실이 네. 2개 있고요. 네. 아니 뭐 삼성동에 위치한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보신 거고요. 네. 정말 럭셔리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붙이면 네, 딱 지정 주차도 맞겠다 싶네요. 두 대가 돼요. 지정 주차가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고급 아파트형 빌라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요, 오히려 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렌트를 선호할 때 우리나라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 싫어합니다. 굉장히 빌라형,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주했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주거형, 렌트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렌트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50,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관리비 별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자, 이제 자세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또 너무 비싸면 또 접근이 어렵잖아요.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동 주변 시세가요, 원룸형 아파트니까 10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4억 5천에서 4억 9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10억대, 60평대는 17억 원대 이상을 가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8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80평형대 아파트인데요. 매매 가격이 9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전세 가능 금액이요, 6억 5천에서 7억 원 더 이상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억 5천 이상 가게 된다면 실투자금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2억 5천만 원 대출 이자 제하고 연 12.48%, 월 수익 260만 원, 2억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월 수익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와, 연수익률 12.4% 예상합니다. 네. 삼성동에서요. 살고 싶네요. 마지막 매물 정보였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빌라형 아파트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지금 전해드린 매물 정보 3가지 있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언제든지 전화 유료될 겁니다. 02-2077-6392번으로 전해주시면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해드리지 못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늘 두 분의 미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혜나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박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